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자,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8년 4월 학평 나형 27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수학자 드무아브르에 대해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한번 볼까요? 드무아브르는 자신의 수면 시간이 매일 15분씩 길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 15분씩 더 잤나 봐요. 자, 수면 시간이 24시간이 되는 날을 계산하여 그날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수학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러지 말자고요. 자신이 죽는 날을 예측을 했대, 15분씩 늘어가지고. 어떤 소리인지 알겠죠? 매일 15분씩 늘어나다가, 자, 그럼 뭐 2시간 잤다가 3시간 잤다가 4시간 잤다가 24시간 딱 잔 날 나는 죽을 것이야 라고 드무아브르가 예측을 했대요. 그런데 뭐야, 놀랍게도 그날에 수면하는 상태에서 생을 마쳤다. 무섭네요. 우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 자, 드무아브르가 매일 밤 12시에 잠든다고 가정할 때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날 수면 시간이 14시간이었다면 그날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의 합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잘 보는 건 뭐냐면 잘 봐. 문제에서요. 수면 시간이 15분씩 길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거는 뭐야? 깨어있는 시간을 구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한 번에. 뭘 구하는 거냐면 자는 시간이야, 자는 시간. 구하라는 문제는 깨어있는 시간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는 시간이니까 깨어있는 시간을 구하려면 뭔가에 어떤 계산을 한 번 더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단위 자체가 다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15분이라는 걸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1시간이 60분이니까 15분은 60분의 15시간. 그래서 4분의 1시간이 되겠네요. 4분의 1시간. 이 사람은 매일 4분의 1시간씩 잠을 더 자는 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수면 시간이 14시간이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걸까? 첫 번째 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 수면 시간의 일반 항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항이 얼마고요? 14시간이고요. 14시간. 그 다음에 공차는 4분의 1이 되겠네요. 공차는 4분의 1. 자, 그럼 일반 항은 어떻게 되는 거야? AN은 공차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N이 될 거고 1 대입해서 1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한번 빼주세요. 그냥 4분의 1. 그래야 0 만든 다음에 14를 더하면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잖아. 플러스 14.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니까 4분의 1n 플러스 4분의 56에서 1을 뺀 55가 일반항이 되겠네요. 이 사람에 대한 수면 시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찾아야 돼? 이 사람이 앞으로 몇 시간을 더 잘 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몇 시간이라는 건 뭐야? 몇 시간이라는 거는 24시간을 딱 잘 때 죽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일반항 AN이 언제 24시간이 되는지까지도 보자고요. 24시간. 자, 그래서 얘를 풀어주니까 4를 곱하니까 n 플러스 55는 4 곱해서 96이 나올 거고 n은 41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요 41일밖에 못 사는 거야. 너무 슬프다. 자기의 죽음을 예측하는 사람이라니. 드무아브르. 뭔 소리야? 자, 여기 보자고요. 41일 동안 이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 사람의 앞으로 남은 총 수면 시간을 봐야 되겠죠? 총 수면 시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등차수열 확보하는 공식보다 끝항 킬러 공식이 좋아요. 왜? 첫항 14인 거 알고요. 끝항은 뭐야? 죽을 때니까 2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항의 개수는 41개가 될 거고. 그래서 총 수면 시간은 끝항 킬러 공식으로 2분의 41 곱하기 첫째 항 14 더하기 마지막 항 2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41 곱하기 얘 얼마예요? 38이죠. 38. 그래서 19 이렇게 나오겠네요. 19.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합시다. 조금 부끄러워도 그냥 쓰세요. 41 곱하기 19. 자, 그래서 9, 4, 9, 36 0, 1, 4 이렇게 되겠고 7, 7, 9 이렇게 되겠네. 7, 7, 9.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몇 시간을 잘 수 있는 거야? 779시간을 잘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자기의 죽음을 예측하는데 앞으로 자는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깨어있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뭘 할까를 생각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갖고 우리한테는 자는 시간, 수면 시간을 물어본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만큼 더 깨어있는지를 물어봤어. 선생님, 깨어있는 건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이러니.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그럼 24시간에서 10시간 잤어. 그럼 14시간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779는 자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은 24시간이 몇 번이 남았고요. 24시간이 41일 동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41번 남았겠네요. 그래서 24 곱하기 41을 다시 또 여기 또 하세요. 여기 할까? 41 곱하기 24. 4, 4, 4, 16, 0, 2, 8 이렇게 4, 8, 9 이렇게 되겠네요. 이 사람 앞으로 남은 시간은 984시간이 될 거고 남은 시간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깨어있는 시간. 깨어있는 시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984에서 빼주셔야 되겠죠. 779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빼니까 5, 0, 2. 이 사람은 앞으로 205시간 깨어있을 수가 있겠네요. 205시간. 그래서 드무아브루는 앞으로 205시간을 깨어있을 수 있을 거고 이 사람 성격을 봤더니 이 사람은 205시간 동안 놀지 않을 거야. 컴퓨터 게임을 안 하고 뭘 할 것 같아? 수학을 공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요. 우리는 이런 사람까지는 되지 맙시다. 공부에 미치지 마세요. 그 정도까지. 자기의 죽음까지 계산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고요. 그래서 요 문제는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용을 해석하기가 힘들었죠. 내용을. 이 문제 읽으면 이런 소리 했을걸?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문제야? 이거 수학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 그나마 우리한테 한번 꽈던 거는 뭐였냐면 깨어있는 시간을 물어봤다. 깨어있는 시간. 은근히 요런 거 요거 못 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은근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을 물어봐서 총 남은 시간에서 수면 시간을 빼서 우리가 205시간인 걸 찾았네요. 감사합니다.